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한 아이돌 스트릿,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을 들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기획사에서 신인 아이돌들이 어떻게 뽑히고 어떻게 만들어서 데뷔까지 하는지 그 과정을 들을 건데요.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실 분이 바로 기획사에서 수년간 몇 년을 하셨죠? 12년. 12년 동안, 12년 동안 종사하신 A&R 팀에서 근무하셨던 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일단 박수로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제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일단 아이돌들이 뭐 많이 언론에 나왔지만 뭐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의 오디션을 뚫고 기획사 연습생으로 뽑혀서 연습생 과정을 거쳐서 뭐 이제 뭐 앨범을 내고 데뷔를 하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대략의 순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정도야 누구나 아는 거고,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좀 더 현장의 이야기들이라던가 뭔가 내부의 이야기, 약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모르는 부분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오늘. 네. 일단 그러면 정확히 담당하셨던 파트가 어떻게 되죠? 저는 신개발팀에서 7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A&R 팀에서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제 그동안 너무 달린 것 같아서 휴직. 그러면 방금 A&R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A&R이라는 게 뭐죠?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A&R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아티스트 앤 레파토리의 줄임말이라고는 하거든요. 아티스트 앤 레파토리. 네. 그래서 A&R. 네, 그래서 뭐 여러분 보통 앨범 샀을 때 들으시는 음악이나 뭐 앨범 제작하는 과정의 전반적인 구성, 이제 컨셉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뭐 사실 범위가 되게 광범위한 편이라, 그래서 아티스트의 레파토리를 만들어주고 뭐 콘서트를 하려면 적어도 뭐 곡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곡들을 채워주는 역할, 컨셉을 잡아주는 역할 정도. 그럼 신인 개발팀에서 했던 일이랑 A&R에서 했던 일이랑은 많이 틀린가요? 많이 틀리다기에는 이제 사실 좀 시기상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신인 개발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자면 캐스팅하고 트레이닝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두 가지를 같이 겸업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연습생에서 데뷔하는 과정까지를 대부분 신인 개발이 맡는다고 치면, 그 이후에는 매니지먼트와 A&R 쪽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이후에 아티스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신인 개발팀에서 그러면 오디션 진행도 함께 하고 뭐 캐스팅도 직접 하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럼 뭔가 약간 궁금했던 게, 물론 회사별로 원하는 이미지가 틀리겠지만 대략의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통과시키는 그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를 갖춰야 기획사 오디션을 합격할 수 있는지, 약간 그런 이런 신인 개발팀에서의 시각이랄까요? 약간 그런 기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게 회사마다 주로 보는 기준이 조금 많이 달라서 딱 이 기준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드리는 되게 뭐한데, 요새 기획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회사별로 하고 싶어하는 음악 색깔이나 장르도 다 다를 뿐더러, 근데 그 오디션을, 그 경쟁률이 높은 오디션을 뚫고 연습생이 된다고 해도 100% 다 데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데뷔 못하는 친구들은 뭐 회사에서 잘린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진짜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나 이제 그만할래 하고 나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하다가 잘리는 친구들의 케이스는 뭐뭐 있는 거죠? 일단 좀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발전이 없는 경우, 이제 저희가 주별로 평가를 하고 월 단위로 좀 더 큰 평가를 하고, 또 이제 그 분기 단위로 하고 이제 연말 평가까지 해서 저희는 평가를 되게 많이 했던 편인데,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열심히 해도 1년 전과 아니면 뭐 한 달 전과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아쉽다. 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큰 발전이 없는 친구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제 보통 포텐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네. 포텐 터질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도 내부에서 회의를 좀 많이 거쳐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거나 해서 이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연습생도 사람이고 또 학생들이잖아요, 그 대부분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죠. 그리고 보통 연습생이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어쨌든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머리 스타일부터 틀려지니까. 그러면 이성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연애를 연습생 때조차 이제 참을 수 없다면 데뷔해서도 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보통 이것도 회사마다 조금 방침은 다르기는 한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다 연애를 안 하는 걸 권장을 했어서. 금기 사항이었나요? 아니면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거였나요? 금기사항. 왜냐면 어쨌든 연습에 방해가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성 교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차후에 이 친구가 데뷔를 하고 뭐 연예인으로서 살더라도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애는 아예 금지를 하고 있는 편이요. 연애하다 걸려서 잘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인데, 괜찮은 친구였는데 이제 걸그룹을 데뷔를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먹는 걸 조절을 못해서, 이게 저희가 요새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A&R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기획사의 다른 직원들 얘기를 듣잖아요. 출퇴근 몸무게를 잰대요. 출근 때랑 퇴근 때랑 네, 몸무게. 그래서 뭐 매번 출근할 때와 매번 퇴근할 때의 몸무게를 뭐 300g을 빼고 와라, 500g을 빼고 와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주는데 빼지 못하면 퇴근이 안 되는, 네, 그런 회사들도 있다고. 거의 이거는 약간 사육 아닌가요? 그쵸. 그 정도로 심하게 하는 데가 있구나. 저도 대략 뭐 그냥 뭐 가끔씩 뭐 매니저가 너 체중계 올라가 이렇게 해갖고 너 살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AOA 설현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살쪘다 뭐 50kg도 안 되는데 뭐 뚱뚱하다 뭐라고 뭐 이렇게 구박받고 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심각한 거네요. 이런 케이스는 출퇴근의 몸무게 그 하루에 몇 g씩 무조건 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선천적으로 마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제 유지만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넘지만 않으면 오케이를 해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제가 말하려던 그 친구는 정말 다른 거 너무나 괜찮은 친구였거든요. 예쁘고 밝고 노래도 잘하고 그 정도면 춤도 잘 추고 이제 인성도 좋았는데, 딱 하나 먹는 거를 조절을 너무 못해서 맨날 숨어서 뭐 먹다가 걸리고, 밤에 친구들이랑 치킨집에서 치킨 먹고 있다가 직원이랑 마주치고, 네. 그게 또 이제 체중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친구였으면 괜찮았겠는데 요주의 인물. 회사 내 요주의 인물이. 때문에 치킨을 먹다가 걸린 날, 그때가 제 기억에는 한 워낙 가능성이 많은 친구라 3-4번 정도 눈 감고 봐주고 혼내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때는 나가 소리가 나왔던 거죠. 결국엔 회사 측에서 터져서 나가 해서 잘렸나요 결국? 네, 그거는 이제 의지 부족. 이라고. 약간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정리해보면 의지 부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부족,
앞으로의 약간 개선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리는 경우군요. 솔직히 저는 이제 연습생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 정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걔 중에도 정말 인성 진짜 좋고 예쁜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 대상에 들면 마음도 너무 아프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대상 안에 들지 않게 하려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아등바등 할 수밖에 없는. 내 새끼라고 약간 내 동생처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자꾸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뭔가 잘릴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보면은 또 약간 직원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약간 언니 동생 뭐 누나 동생의 느낌으로서도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일 속 썩였던 연습생이나 담당 아티스트가 있었나요? 네. 이건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셔도 되는데 대략 어떤 케이스였는지. 끊임없이 여자친구를 만드는 케이스의 아티스트도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너무 괜찮았는데 끊임없이 먹던 친구도 있었고 사실 인성이 심각하게 안 좋으면 연습생활을 길게 하기 힘드나 간혹 정말 인성이 안 좋은 친구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안 좋은 거지? 인성 안 좋은 건 너무 폭이 넓잖아요. 그냥 싸가지가 없다는 건데 어. 네, 그냥 싸가지가 없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고 인사를 어딜 가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 중시하는 그쵸. 편이에요. 제일 중요한. 그거는 기획사가 아니어도 어딜 가나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강조하지 않는 회사도 분명히 있어요.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트레이닝 시킨 친구들에게는 늘 인사를 열심히 해라. 인사는 기본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인사를 대강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냥 예의 없는 친구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줍니다.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데도 그냥 고개 까딱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쳐도 안 되는 애들이 있고 약간 연습생 때부터 연예인병 걸리는 그런 애들이 꼭 있잖아요. 어딜 가나 학교에서도 분명히 있고요. 기획사 연습생들 사이에도 있고 꼭 진짜 나 데뷔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를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연예인인 것처럼 되게 막 연예인병 걸린 듯한 그런 연습생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제가 겪은 애들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 그런 친구들을 볼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그런 친구들 이렇게 막 말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조집니다. 어떻게 조지나요? 어떻게 조지는 거죠? 그냥 막 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베이스로는 말로 혼내죠. 저는 여자니까 때릴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때리지 않아요. 이게 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90년대 그런 소리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90년대는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는 그랬어요. 연습생이나 가서 막 때리면서 빠빠 맞고 막 단체 기합 받고. 근데 지금도 단체 기합은 줘요. 그쵸? 네, 단체 기합은 줘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애들이 긴장을 안 놓기 때문에 애들이 긴장을 안 놓는 것이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막 변태라서 막 그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애들한테 좋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항상 늘 긴장해 있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편이 훨씬 좋아서 보통 일단 말로 혼을 내고 방금 말씀드렸던 기합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 상황은 벌을 준다던가 하는 건데 이제 벌점 제도를 해봤었거든요. 이제 뭐 몇 점 이상 되면 퇴사라던가 그런 경우도 사실 좀 괜찮았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때 속썩였던 친구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정말 예뻐하는 연습생들이 있어요. 얘를 꼭 우리 회사에서 데뷔를 시켜야 된다, 묶어야 된다. 유망주, 회사 유망주. 근데 그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난 안 잘려. 약간
내가 아무리 이래도 자를 거면 잘라봐. 막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그 친구는 완전 따구백장으로 굴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냥 잘랐어요. 결국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게 된 건데 간혹 가다 그렇게 따구백장으로 부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인성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일단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좀 필수로 갖춰야 할 게 외모 그리고 실력 이건 기본이고 플러스로 인성이 근데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성까지 이렇게 갖춰진 친구들을 신인개발팀에서 이렇게 뽑아서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연습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걸그룹 뭐 무슨 땡땡걸스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 멤버들을 만약 연습생이 10명이면 어떻게 뽑는 거죠? 선발 멤버 이제 데뷔조를 뽑는 기준. 일단은 걸그룹을 많이 런칭을 한다. 그러면은 그 그룹이 앞으로 나가야 할 컨셉이 있잖아요. 뭐 섹시는 섹시, 섹시. 소녀, 요새 또 막 파워 청순이라고 해야 저 되나? 여자친구 같은 그런 것들 이제 딱 컨셉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어울릴 것 같은 친구들을 일단 추스릅니다. 이제 이 그룹이랑 색이 맞겠다. 뭐 이 그룹에 넣어도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고려되는 게 팀 멤버들 간의 밸런스도 고려를 많이 해요. 밸런스라면 뭔가 뭐 어떤 밸런스를 말한 건가요? 쉽게 예를 들면 목소리가 콸콸한 친구랑 목소리가 정말 하이톤인 친구랑 한 그룹에서 노래를 부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소리의 밸런스 아니면 춤을 만약 군무를 춰야 되는 그룹이라고 하면 춤을 추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춤을 못 추는 애가 있어서 그 군무의 밸런스를 깨지 않는지 그리고 키나 외모의 밸런스 이런 거나 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제 약간 너무 하나가 튀지도 않고 너무 하나가 죽지도 않는 네. 정도의 그런 밸런스를 맞춰서 네네. 그렇게 해서 선발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친구들을 만일 저희가 5인조 걸그룹을 만들겠다 하면 20명? 20명? 네, 연습생 20명 2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중소기업은 20명까지의 연습생이 없어요. 있기가 사실 좀 힘든데 이제 회사가 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유한 연습생들, 원석들도 많은 법이니 이제 20명,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추려서 계속 서바이벌처럼 진행을 해요. 떨어뜨리고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주마다 맨날 평가를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로 서바이벌 형식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5명으로 보통 데뷔를 하게 되는데 사실 되게 애들이 힘들고 잔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친구인데 라이벌인 거잖아요. 아, 그치. 그냥 약간 정말 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 일로서만 그냥 얘랑 나랑은 같은 회사 소속이고 그냥 일로서만 보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10대잖아요. 대부분 연습생들 10대고 약간 우정도 되게 중요하고 20대라고 해도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정도 되게 중요하고 약간 감정이라는 게 어쨌든 어린 시절 연습생한테도 물론 그런 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거 힘들겠네요. 약간 내가 내 친구를 밟아서 올라가야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그것도 되게 멘탈이 강해야 되겠네요. 그쵸. 대부분 정말 너무 어린 나이 때 길게 연습생을 했던 친구들을 그래서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안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뭐 멘탈적으로도 튼튼하고 이제 그렇게 서바이벌 통해서 올라온 친구들이니 뭐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아우라 그리고 실력적인 거는 사실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의지도 센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데뷔한 친구들을 다 높게 사는 편이에요. 아무나 데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간혹 요새는 왜 연습생 개발 진짜 짧게 하고 데뷔하는 친구들도 맞아요. 간혹 녹가나 6개월, 1년, 뭐 조금 길다면 2년 뭐 이러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도 어쨌건 그 3개월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3개월밖에 안 있다가 바로 데뷔하는 친구들이면 기존 친구들한테 어떻게 미움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기간이 짧을수록 시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데뷔한 친구들을 다 높게 사는 편이에요. 그 연습생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약간 왕따도 있을 거고 약간 네. 거의 학급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학급에서 일어난 일들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뭔가 약간 뭐 왕따를 당한다던가 약간 그 안에서 못 어울리는 친구들은 뭐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이것도 사실 회사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런 거 자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를 이제 이 친구의 어떻게 사회생활 방식? 왜냐면 사실 데뷔를 하고 나면 그게 15살이건 20살이건 사회생활로 그쵸.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방송국은 더 심하니까. 터치를 안 하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왕따 주동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왕따 주동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인성 문제인 거니까. 제가 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후자였고 이제 주동자를 퇴출시키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가 잘못을 했네 안 했네 하는 문제를 가리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힘들죠. 왜냐면 왕따를 시킬 정도로 머리가 큰 친구면 사실 연습실 군데군데 CCTV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 보통 이제 아니면은 은근슬쩍 괴롭히는 정도라서 뭐 퇴근길에 괴롭힌다던가 인사를 안 받아준다던가 아니 인사를 안 받아주기로 다른 친구들 막 공모를 한다던가 뭐 방법은 많네요. 방법은 정말 약간 왕따의 방법도 많고 그러면 일단 그런 연습생들이 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어서 데뷔조에 들렀어요 이제. 그 데뷔조에 든다고 해도 또 거기서 또 완전한 안전빵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뭐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 뭐 녹음을 하다가 막판에 멤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이미 거기까지 힘들게 올라온 친구들이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음색이 너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뚜껑 열어봤더니 너무 떨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서 너무 떨게 돼서 못하는 경우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는 사실 음반이 나오고 데뷔 무대를 하고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데뷔 무대를 하고 나서도 멤버가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조금 적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유닛 체제라는 그쵸. 것들 들어오면서 멤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나 아니면은 멤버들 자체도 전보다는 크게 거부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감안을 했을 때 네, 바뀔 수도 있고 옛날에는 막 90년대에 막 저 중고등학교 때는 그룹의 멤버가 바뀐다라는 거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잖아요. 그쵸. 약간 팬들 사이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였는데 요즘 시대도 많이 바뀌고 약간 회사의 운영 체제라던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멤버 변화에 대한 거는 너무나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할 거예요. 약간 아예 그런 반대죠. 그런 컨셉의 그룹까지 나왔으니까 최근에는. 그러면은 이런 연습생 때부터 쭉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데뷔한 내 새끼들, 내 가수들의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이게 진짜 웃긴 게 한 3번, 4번까지는 애들 데뷔 무대 보고 울었는데 그 다음 애들부터는 아 이제 또 어떤 힘든 일이 닥쳐올까 아이들이 이제 또 데뷔를 한다고 해서 말썽 안 부리는 게 아니죠. 또 활동하면서도 또 말썽 부릴 때도 많죠. 말씀을 드리자면 신인 개발의 영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데뷔하는 날과 이제 보통 세분화된 회사의 경우에서는 데뷔하는 날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면 아이들하고 저는 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권한은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A&R이나 그러니까 주도적인 거는 매니지먼트에서 매니저라고 하시죠. 그런 분들이 가져가시는 그 이후의 관리는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떠나보내는 느낌이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느낌. 아,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얘기해줬던 게, 데뷔하고 나서 너네가 잘못하면 내가 욕먹어 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애들 그 정도밖에 트레이닝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좋은 아티스트로 잘 키워서 보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게. 네. 되게 책임감이 큰 파트네요. 신인 개발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약간 뭔가 초반에 집안을 다지는 거랑도 비슷하고 원석도 발견. 그 원석 잘 다듬어서 기초 튼튼하게 세워야 돼. 매니지먼트나 약간 A&R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신인 개발인 것 같아요. 연습생들한테나 아이돌들한테 항상 또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모질게 굴고 좀 무섭게 하고 그러면은 약간 애들이 막 뒤에서 막 수근수근하고 막 별명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약간 연습생 애들이 직원 별명 부르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미친 개라고 막 하고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별명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별명이 어떻게 되셨죠? 이제 보통 별명을 부르는 건 좋으나 들키지 않는 게 그렇죠. 좋아요. 왜냐면 들키면 더 무섭게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별명이 오미라고. 오미? 오미 뭐죠? 5층 미친이요. 그때 이제 저희 트레이닝 팀 사무실이 5층에 5층에 있어가지고 있어서 5층 미친. 신년이라고. 5층 미친년. 네, 그래서 그래서 오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걸 나중에 알고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단체 기합을 3일 동안 줬는데 잘 소화하더라고요. 네. 역시 독하게 네. 꿋꿋하게 잘 버텨내는 연습생 시절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유명하고 멋진 아이돌 그룹들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힘든 과정 모두 겪어내서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10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뭐 중고등학생 친구들의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이돌, 걸그룹 뭐 이런 게 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대요. 네. 이제 그런 꿈나무 말고 꿈나물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나요? 아,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사실 맞잖아요. 꿈이 그렇다면. 근데 제가 정말 수많은 연습생들과 지망생들을 보면서 느낀 건, 본인만이 만족할 정도의 노력과 본인만이 만족할 정도의 실력 가지고는 사실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해야 하는 정말 고되고 힘들 수 있는 그치만 화려한 직업이기 때문에 화려한 일면만 보고 함부로 그 꿈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나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받는 상처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고 간절해서 정말 이 꿈을 반드시 이뤄야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뭐 집안 사정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 화려한 일면만 보고 도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럴 경우는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맞아,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되는 말이니까. 네. 넌 될 수 있어. 너는 스타가 될 거야. 이런 그런 약간 사탕발리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말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언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연습생들한테나 아니면 지망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이제 어떻게 오디션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들어오더라도 회사 안에서 넘어야 할 것들이 더욱 많거든요. 앞으로 보내야 할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신인개발팀 쪽에서 이제 입사를 하면 물어볼 거예요. SNS를 하느냐라고. 왜냐면 요새 사실
데뷔한 아이돌들의 과거의 언행 같은 게 문제가 많이 돼요. 되잖아요. 탈탈 털리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SNS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게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요즘 세상에 SNS 하나도 안 하는 시대가 어디 그치. 있어요. 맞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SNS 하나도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꼭 찾아보는 과거가 많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미래를 위한 거지 당장에 너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니 회사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습생도 그렇고 아티스트도 그렇고 회사에 신뢰도가 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 조심, 여자애들은 남자 조심, 남자애들은 여자 조심, 왕따 시키지 말 것, 인성 잘 배고 낚을 것,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어쨌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안 한다면 근데 아무래도 회사에 들어왔을 때 좀 더 순탄하게 연습생 생활을 하고 또 데뷔를 하게 되더라도 좀 더 아티스트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SNS 조심하세요. 오늘 이렇게 12년 동안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신 신인개발팀과 A&R에서 일하셨던 분에게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견뎌야 할 것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뭐 이렇게 옆에서 직접 들어보니까 또 제가 몰랐던 부분도 되게 많이 얘기 들었고 지금의 아이돌이 있기까지 되게 많은 친구들이 고생도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빛나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뭐 연습하는 연습생들이나 신인으로 데뷔한 신인 그룹들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너무너무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